NCS 기반의 병원 서비스 매니저. 이번 시간은 제25강 병원 홍보와 의료 법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와 홍보는 우리가 볼 땐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광고와 홍보는 다르죠. 광고는 불특정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그러니까 그 매스미디어에 하는 것을 이제 광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소비자에게 P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병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홍보라고 하죠. 그래서 광고는 비용이 들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광고 효과나 광고성들을 병원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마케팅은 광고보다는 홍보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 광고와 홍보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제는 병원도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런데 병원 광고나 병원 홍보는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들은 홍보하기에 앞서서 우리 병원이나 병원을 홍보하거나 광고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금지 항목에 들어가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환자들이 광고보다는 홍보를 더 신뢰하는 편이지요. 왜냐하면 광고는 조금 뭐 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홍보는 그렇지 않고 우리 병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환자들이 훨씬 더 잘 믿고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이 우리 병원의 홍보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병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또 환자들이 의외로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병원의 홍보 정보를 통해서 병원에 대해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율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병원 홍보는 또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광고나 홍보는 너무 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병원이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전문 업체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전문 업체들을 선정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포털 같은 데 홍보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직접 하는 우리 병원의 PR, 우리 앞에서 했던 뭐 블로그 마케팅이라든지 SNS 마케팅이라든지 하는 것에 훨씬 더 의존을 해서 우리 병원이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병원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홍보든 광고든 하기 위해서는 이제 STP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나 홍보를 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병원 코디네이터나 치과 코디네이터 등을 공부하시면서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은 시장을 세분화해요. 어떻게 세분화해요?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연령으로 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기호로 하거나 사는 지역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쪼개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이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고객군을 찾아내는 거죠. 이 목표 고객군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그 목표 고객군에 맞는 광고나 홍보를 하는 방식. 그래서 광고나 홍보 혹은 마케팅에 있어서는 이 STP 분석 그리고 이 STP에 의한 마케팅, 그것에 의한 광고, 그것에 의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 병원의 특정 질환 환자들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얼마든지 그 서베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지셔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의료 광고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법에 의해서 해야만 돼요. 법을 준수하면서. 그래서 광고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어떤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는 차단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 제도를 거쳐야만 돼요. 그래서 이 병원이 광고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명 광고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광고 심의필 그리고 승인 번호 몇 번 이렇게 숫자로 쓰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한의원은 한의사협회에서, 치과는 치과의사협회에서, 그다음 다른 병원들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광고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나라는 병원의 광고와 홍보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의 의료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 사전 심의 번호를 반드시 홍보나 광고물에 기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한의원이나 병원들은 그 직능 단체에다가 승인 번호를 신청해서 광고 심의를 받아서 승인 번호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 광고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병원 코디네이터 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평가받지 않은 기술, 그 다음에 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하고 우리가 어떻다라고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수술이나 이런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거, 이런 거 금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관련해서 부작용 같은 정보를 누락하는 거, 부작용 같은 거, 예후 같은 것들을 조금 써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이나 근거가 없는 내용, 그 다음에 그 기사를 가장해서 전문가 의견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는, 가끔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전문가에게 듣습니다라고 해서 사진이 있고 기사가 쫙 있는데, 이제 읽어보고 나면 그것이 광고인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죠.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하는 내용이 국민의 건강에 해를 발생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해놓은 거, 그 다음에 허위나 과대 광고, 그 다음에 비의료인의 광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TV 같은 데서 병원 홍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금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홍보를 위해서 우리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해야 될 업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홍보 문구만큼 우리 병원 직원들이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환자가 우리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 경험이 굉장히 환자한테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가능하게끔 환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진 같은 거 쓸 때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 병원이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그 진료나 치료가 효과가 있음의 순서대로 병원 홍보를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병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의료 기술 같은 것들, 의술이라고 그러죠. 의술 같은 거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병원 소식을 전할 때는 우리 병원의 소식이나 미담이 되는 소재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병원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 병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분한테 그 다른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의료기술, 병원의 소식, 그 다음에 병원의 이미지와 관련한 이런 꼭지들로
홍보를 기획하는 것이 좋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 블로그에 들어가는 내용, SNS에 들어가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이 식상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실을 거냐, 이 부분은 어떤 거는 블로그에 실을 거냐, 어떤 거는 SNS로 환자들에게 그 카톡 같은데 보내준다거나 단체 카톡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환자들한테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병원을 홍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한테 책을 2개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책들을 사서 조금 병원 직원 전체가 같이 돌려보면서 그 다 돌려보고 나서 팀 미팅을 갖거나 우리 병원에 도입하는 이런 방식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요? 우리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병원 직원들은 이렇게 친절해서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리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병원이 원내 감염 환자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치과 같은 데서 특별히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지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얼마나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소독 같은 거 어떤 시스템으로 의료 장비를 정말로 청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이제 홍보의 키워드에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의 이러한 내용들로 홍보 키워드를 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에서 많이 있죠. 우리 병원에 어떠한 새로운 의료 장비가 들어와서 활용되고 있다라든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종종 사용하지요. 그래서 첨단의 의료 장비를 사용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의료진의 전문성과 직원의 친절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병원의 위생 부분, 청결 소독 부분, 그 다음에 첨단 의료 장비, 이런 순으로 여러분이 키워드를 선정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홍보를 위해서 고객 판촉 행사를 할 때 뭐 샘플을 주거나 보너스팩을 제공하거나 사은품이나 마일리지, 그 다음에 가끔 병원에서 무슨 예를 들어 치과 같은 경우에는 건치 테스트, 뭐 콘테스트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같은 거 뭐 콘테스트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 중에서 뭐 추첨하는 방식도 있고, 뭐 10,000번째 환자에게, 20,000번째 환자에게 뭐 이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뭐 가로넣기 같은 게임을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쿠폰을 제공하거나 할인을 하거나 환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병원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자극해주는 요소들로 사용되고 활용이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 병원이 사용하는 것들을 그대로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새로운 방식 같은 것도 여러분이 이 안에서 찾아서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콘테스트 방식 같은 경우들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왜냐하면 환자가 직접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서비스는 고객의 참여도가 많은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서도 상당 부분도 고객이 관여가 되지요. 이런 콘테스트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고객이 관여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에게 홍보를 자연스럽게 하기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병원의 원내 홍보는 전에도 얘기했죠. 홍보와 광고로 나누어지는데, 아니, 공지와 홍보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것들을 홍보합니까? 의료진 관련해서 의술, 친절, 그리고 진정성, 설명을 잘하는, 이 설명을 잘하는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환자들은 어떤 병원을 원해요? 실력 있고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주는 병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관련한 홍보,
혹은 병원의 환경 관련해서 뭐 교통 입지가 좋다든지 청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대기 시간 관리도 환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리고 환자들의 또 하나 불만이 뭐예요? 예약을 하고 시간 맞춰 갔는데도 또다시 기다려야 돼.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관리 부분들, 그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병원의 환경과 관련한 홍보를 하기에 좋은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원내에서 어떤 것은 공지로, 어떤 것은 홍보로, 어떤 것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원 원외 홍보를 할 때는 지면 홍보가 우선이죠. 지면 홍보는 타겟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효과 측정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홍보비를 많이 쓰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전문지, 그다음에 특정한 대상, 예를 들어 어떤 대학 학생들한테 홍보, 대학 신문에 홍보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특정 대상이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성지다. 뭐 이러면 여성이고 뭐 20대에서 50대까지의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하면 단시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일간지의 경우 병의원은 월 1회를 초과해서 광고 실을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자, 방송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 병원을 홍보하는 것을 그대로 광고를 그대로 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방식을 해요? 특정 질환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우리 병원의 의사라든지 코디네이터가 고정 출연해서 병원으로 하여금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환자들로 하여금 그 의사나 그 직원에 대한 친근감을 사전에 갖고 우리 병원에 오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사용이 가능하지요.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지요. 자, 교통시설 홍보 이것들은 가능한 한 여러분이 가는 병원에 쓰고 있지 않다고 하면 병원 서비스 매니저로서 여러분이 병원에 권하시기 바래요. 요즘 병원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든 지하철이든 뭐 이렇게 내릴 때 그 멘트가 나오잖아요. 뭐 이번 역은 뭐 몇 번 출구로 나가시면 어느 병원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음성 광고들이 대단히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 외부에 동영상 한다든지 버스 외부에 부착한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제일 많이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이 정류장에서 음성으로 안내가 나오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광고를 활용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 병원의 인지도를 상승하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금방 환자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상철의 쉽게 보는 의료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병원에서 그냥 단체로 한 권만 사가지고 같이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의료법을 잘 준수하면서 병원 홍보, 병원 광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의료 판례가 분석되어 있는 이런 책도 전집으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구매해서 병원에서 활용하시면 병원 서비스 매니저로서 여러분이 능력을 점점 상향시켜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